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더 많은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라는 겁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인사가 중요한 게 저희가 보통 많이 썼던 게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아준다잖아요. 근데 메일 중에 보면 문제를 남겨주면 정말 답을 찾아준다라는 말에 힘을 얻어서 어렵게 연락을 합니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세요. 문제를 너무 주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풀기 힘든 문제도 많아. 그렇죠. 최대한 답변드린데 이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댓글보다는 그렇죠. 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셔야지, 그리고 꼭 연락처를 함께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통화로 사전에 답변과 뭐 미팅 일정이나 이런 거 잡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하반기가 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뭐 궁금증, 그 다음에 또 내년을 준비하는 자금 조달, 이거에 대한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 자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역시나 재무제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해서 먼저 여쭤보면, 일단 세무회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제가 항상 요청을 드리지만, 그렇죠.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연말이 되기 전에 회계 마감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드리는데, 크게 보면 이제 매출이라는 부분, 그 다음 회사의 이익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라는 부분, 이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매출이라는 부분을 뭐 없는 걸 가공해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매출을 좀 올리고 싶은데 혹시 좀 팁이 없을까요? 팁은 없죠. 매출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제 그건 있어요. 세무적으로는 매출을 잡는 게, 일을 하면 매출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 하도 부도가 많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돈 받을 때 끊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원칙은 돈을 받지 않아도 물건이 갔다던가 용역이 완료되면 매출은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발생하면 끊어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정말 실제 발생한 매출이라면 돈 받을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올해 발생한 원칙대로 끊어주시는 게 좀 팁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매출은 늘어나는데 못 받고서는 세금만 내야 돼서 억울함이 있는데, 그건 각자 업체마다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쵸. 부가세가 나가는 문제도 있고 세금 나가겠지만, 이제 정말 문제가 돼서 못 받는 돈은 이제 대손 처리를 통해서 비용 처리나 이런 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예전과 다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정도만 지나도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소멸시효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 하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완화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결산을 해보시면 전년 대비 뭐 매출 추이라든지 이익률 추이는 계산이 대략 될 것 같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못다한 것들이 있다거나 놓치고 있는 게 있으면 연말 전까지 좀 정리를 하시라는 게 핵심일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부채 비율인데, 은행이든 아니면 정부 지원 자금을 해주는 기관이든 기본적으로 보게 돼요. 하루아침에 빚을 갚을 수는 없으니까 과거의 부채는 남아있는 거고, 자본금은 이익이 나면서 조금씩 늘어는 나는데, 이 부채 비율이 뭐 업종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한 300에서 400% 넘어가면 사실 차입금 과다로 대출이 어렵거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부채 비율을 좀 조절할 방법 없을까요? 부채 비율을 조절해요? 조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상적으로 잡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회계 처리를 하면서 어느 게 어느 계정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김 대표님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하시는데, 이게 제가 여담이지만 김 대표님 전화를 피하는 시즌이 지금부터 내년 한 5월까지 1년에 반을 피해. 아니 너무 힘들게 하니까. 업체를 위한 건 당연한데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뭐 세법적이나 회계적이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걸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맞춰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추지 않고 그냥 놓치게 되면 세금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결과는 동일한데 부채 비율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자 좀 이거는 부채 비율을 먼저 확인하시고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 자본금에 대한 개념이 특별히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다 자본금은 그냥 이 번 돈은 자기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빼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자본금이 엄청 낮고 매출 늘어나면서 대출은 이제 부채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자산 총계가 한 5억 미만의 업체들은 뭐 그런 개념이 없지만 그 이상 되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부채 비율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세무 처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그건 사실 굉장히 열받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개인 사업자의 자본금이 어디 있어요? 자본을 넣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세금을 다 낸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무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서, 그리고 자본금이란 개정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은행에서 왜 그거를 까다롭게 보는지, 사실 그거는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컴퓨터에 보면은 이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뭐 자산 규모, 부채 규모, 그다음에 당기 차입금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넣다 보면 아주 소규모 업체는 그걸 보지 않고 대표자의 신용이 제일 중요함에도 하죠. 근데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법인처럼 뭐 비율은 다르지만 재무 비율이라는 게 따라가는 거고, 그게 안 좋다라고 하면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거에 제한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그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서 본인의 부채 비율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좀 더 낮게 하기 위해서 세무회계사무소하고 조절하시는 거는 뭐 전혀 불법적인 요소는 없으니까 네. 예, 앞으로 좀 사업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이거는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피할 어떤 그게 아니, 그 세무사, 회계사분들이 기장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어필을 해주시면 이건 쉽게 잡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과거 것도 다시 잡을 수는 없죠?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이 중요한 거죠. 네. 그 결산이 한번 나와버리면 그거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을 한 건 당연히 아니고, 이걸 챙겨서 말씀을 해주시면 잡아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저희 어깨를 좀 대변해 봤습니다.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증자를 해야지 내년 3월달 그 재무제표에 나올 때는 맞습니다. 예, 증자된 내용으로 자본금이 나오고 부채 비율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연말 전에 네. 증자를 한번 고려해야 되는데, 저희 증자 영상 많이 찍었죠. 근데 뭐 그거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는데 다 붙였어요. 증자 영상이. 농업이 회사를 덮어버렸어요.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예, 좀 정리를 해주신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증자는 말 그대로 뭔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회사로. 그러니까 현금, 가장 쉽죠. 예금을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증자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하나씩 좀 중간중간 다른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다른 왜 의견을 또 내볼게요. 시나리오에 없는 이야기를 왜 또 하시려고.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현금을 1억을 넣어요. 네. 넣었다가 다시 1억을 빼와요. 네. 그러면 증자 되나요? 증자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가지급금이 생기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증자라고 하니까 현금 넣으라고 했는데 그럼 넣었다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그렇게 빼오시면은 가지급금이 생기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것도 이제 의미는 있는 게, 등기부 등본상에 자본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분들은 이렇게 해서 증자는 돼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가지금 생기는 건 뭐 갚든 뭐 이건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그 방법을 또 쓰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대출이나 이런 거 받을 때는 가지급금이 그렇게 많아버리면, 그렇죠. 사실은 가지급금이라는 거 발생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대출 역시 제한이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의미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근데 가지금 또 해결 방안이 있으니까 네. 그건 또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현금 넣는 거. 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과거에 넣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대표자가 돈을 회사에 빌려줘요. 그러면 그건 지금 넣은 건 아니지만 과거에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전에 넣은 걸로도 증자는 가능합니다. 보통 가수금이라고 네, 하죠. 가수금 증자.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가지급금의 반대 계정으로 반대. 네, 돈을 뺀 게 아니고 돈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재무제표 보면은 이미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증자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렇죠. 대신 증자하게 되면 원래 가수금이란 건 언제든지 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빼오겠죠. 이제는 빼오려면 감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 역시 이제 다른 복잡한 근데 문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가수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부채 비율이 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증자를 해주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개선됩니다. 그렇죠. 지금 조금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가수금이라는 건 부채고, 왜냐면 회사에선 돈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부채인데 그걸 없애면서 증자를 하면 이중 효과를 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한번 잘 보셔가지고, 아니면 지금 이제 하반기가 됐으니까 3분기까지 결산을 대략 해보시면 지금 올해 중에도 가수금이 있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대출이나 뭐 자금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미리
증자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다. 네.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 건데 돈이 아닌 물건인 경우도 있어요. 대표자들이 사업을 위해서 뭔가 뭐 기계를 산다든가 이런 걸 살 때 네. 이제 싸게 살려고 계산서를 안 끊고 그냥 사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뭐 중고를 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비싼 건데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아까워서 그냥 돈 주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회사에서 쓰는 자산이긴 하지만 실제로 법인 자산은 아닌 거거든요. 저 재무제표에 없죠. 잡혀있지 않는 자산들. 그런 자산들은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해가지고 현물로 출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물을 출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하지만 주식회사가 있고 뭐 유한회사가 있고 이 현물 출자할 때 감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넣은 거를 가소금처럼 어차피 가소금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주고 받을 돈이니까 그걸 가지고 증자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죠. 일단 뭐 복잡한 문제는 뭐 담당하는 세무회계 네. 사무소에 맡기면 될 것 같고, 근데 세금이 발생할까요? 기계나 이런 거를 그냥 현물 출자할 때는 이게 사업성으로 내가 사업자가 아니라 네. 내가 산 걸 그냥 현물 출자해 주는 건 돈처럼 이렇게 동일한 취급을 받긴 한데 만약에 이게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토지나 건물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자산이거든요. 취득세 문제는? 취득세는 당연히 발생하고 아까 건물 그 기계는 취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계 중에 취득세 발생하는 건 몇 가지 없어요. 이제 건설용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취득세를 내는 자산인데 그건 이제 고민해 보시는 게 내가 이걸 살 때 취득세를 냈냐 안 냈냐 요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제 대표적으로 위험한 건 부동산이에요. 네. 부동산은 내가 샀을 때와 지금과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이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명의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들어가요. 그렇죠. 아마 부동산은 안 넣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부채 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또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제 써야겠지만 일단 뭐 증자에 대한 방법도 여러 가지 있고 그거는 이제 사전에 확인하셔가지고 법인들 같은 경우 연말 전에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자금에 대해서 연말에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네. 사실 요즘 코로나 시즌에 뭐 매출이 급감한 데도 있고 오히려 증가한 데들도 있으시지만 맞습니다. 자금에 대한 애로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서 내년에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미 12월 회계는 마감이 했기 때문에 늦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회계사무소가 조율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보시고 검토하시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를 남겨주시고 네.